숙소 비용은 평균적으로 16,000원 정도. 안녕,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려봅니다. 자료를 제가 돈 얼마 썼는지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여행지를 소개해 주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아는 것이 없고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런 걸 다시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스탄불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스탄불 아마 이쪽에 지도로 나올 겁니다. 지도로 나오시면 여기 신시가지, 구시가지 아래 있고 그 다음 아시아 지구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구 제일 좋았고요. 그러면 신시가지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스탄불에 14일을 머물렀었고 다음에 한 번 더 왔을 땐 8일을 머물렀지만 그때는 거의 편집만 하고 오시면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터키에서 이게 3개짜리고 1개짜리도 팝니다. 3개짜리를 저는 넘어올 때 사왔고요. 이 탈모 샴푸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 가기 전에 터키 오셨다면 이걸 사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스탄불의 신시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식타시, 탁심, 갈라타타워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오면서 있죠. 베식타시 쪽에는 베식타시 지표 찍힌 곳에 가시면 로드로에 가시면 술집이랑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밤에 1박 묵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술 먹어도 됐고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위쪽에 쿰피르가 유명한 그쪽이 있어요. 그쪽에서 쿰피르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쿰피르는 양이 많아서 혼자 먹기에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다 먹었었고요. 2명이서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토핑은 여러 가지 드시면 되고 진짜 맛있고요.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탁심인데요. 탁심 광장 이쪽 가보시고 그 다음에 탁심 광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젖은 버거라고 촉촉한 버거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저렴해요. 양이 적고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를 따라서 내려오시면 이쪽 탁심 인더스테이 쪽에 호스텔 주변에 그 술집이랑 음식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찍어놓은 여기 지표 있는데 이 음식점이 저렴하고 맛있었어요. 함시도 맛있었고 그리고 그 케밥이라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것도 맛있었어요. 거기 음식점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거기가 그나마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배낭여행자 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토니오 성당이라 가다 보면 있고 제가 좋아했던 바다뷰 있는 카페가 있는데 야외 테이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천막이 침대 있고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가시면은 차이가 무제한. 차이를 좋아하시고 뷰에 대해서 멍 때리기를 좋아하신다면 여기 카페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신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이 많아요. 올라오셔야 되니까 다시 계단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갈라타 타워 쪽입니다. 이렇게 굴뚝 서 있고요. 그 주변에 솔트베가 있습니다. 솔트베 한번 돈 되시면 한번 가보셔서 식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갈라타 타워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서 갈라타 타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걸로 식당 가서 먹으세요. 그걸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갈라타 타워 다리에 가시면 그쪽에 낚시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거기서 노을 보셔도 괜찮고요. 거기도 이쁘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갈라타 타워 옆에 아래쪽에 보시면 카다큐이라고 카페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 술집이 막 모여 있어. 이거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그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도 되고 그쪽에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가격은 좀 비싼데 한 번쯤 먹어보면 맛있다 라는 집이 있는데 우유 바클라바라고 촉촉해가지고 바클라바 피스타치오 엄청 쫙 했는데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엄청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녁에 뭐 밥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맥주 한잔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고 터키의 전통술인 라키라고 있는데 라키도 경험 삼아서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무슨 그런 술이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으니까 뭐 하여튼 별로 맛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식당 중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있었던 집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찾아서 먹었던 집인데 스페인 형님도 드셔보시고 가격도 저렴해서 맛있다고 하고 드셨던 그 썸네일의 그 장소 거기도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갈라타 타워 쪽의 숙소는 계단이 많으니까 힘들 거예요. 갈라타 타워는 높고요. 그 아래로 다 내리막길입니다. 다리를 가려면 내리막길이에요. 이런 걸 참고해 주셔서 그 아래쪽에 숙소를 잡는 돈이 되신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소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숙소가 갈라타 타워 쪽에 주변에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힘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또 참고해서 결정을 숙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이쪽이 이제 아래쪽이거든요. 술탄이랑 이쪽입니다. 파티으, 뭐 에미네르 이쪽입니다. 술탄 쪽에는 술탄 모스크하고 아야소피아는 입장료가 25유로 비쌉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다른 거 먹을 거 먹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스크도 주변에 엄청 많으니까 굳이 야야모스크 아니라도 다른 모스크를 무료로 가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배낭여행이냐면 들려서 뭐 그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그랜바자르가 있죠. 그랜바자르 6시 이전에 가야 좋은가 봐요. 뭐 쇼핑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었던 곳이고, 그리고 예니 모스크, 거기는 블루 모스크라고도 하더라고요. 거기가 이뻤습니다. 거기가 더 아기자기하고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랜바자르보다. 하여튼 그쪽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리 내려가는 길에 선글라스를 파는데 선글라스가 싸게 팝니다. 선글라스 필요하시면 거기서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리라에 팔았었습니다. 100리라. 그리고 이제 에미네르 거기 가면 이제 파티으 모스크랑 세레이마예 모스크 있었고, 그쪽 주변을 모스크 주르륵 돌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등어 케밥 맛집이 있었어요. 제가 갔었는데 우와 뭐지? 개맛있는데? 했는데 가격도 존나 저렴해. 한번 가보시는 거 여기 띄워드릴게요.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발랏이라고 파티 위쪽에 있는 그 자그마한 곳인데, 이쪽에도 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우산 이쁘게 된 카페가 있는데 카페 가시고 알록달록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인증샷 한번 멋있게 사진 하나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두 곳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쪽 아래인데 시간이 되신다면 만약에 양고기를 내가 좋아한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하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그 홈쇼핑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고기를 직접 골라서 구워달라면 구워주고, 거기서 콜라도 따로 페트로 또 사가지고 또 가져가서 결제해서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가 가성비로 말도 안 되게 반값이라고 했던 거기 추천드립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어서 아마 좀 가기 힘들. 이걸 제가 편집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엄청 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시아존으로 넘어갈 때는 꼭 페리를 타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낭만 한번 느껴야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구 쪽은 대체적으로 현지 물가를 느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대신 아시아 지구 쪽이 숙소가 더 비쌉니다. 숙소가 비싸고 물가는 저렴해지는, 그리고 로컬적인 분위기가 더 많은, 그리고 해변이 있고요. 그쪽에서 맥주를 많이 깝니다. 사람들이 그 맥주 낭만 한번 싹 느껴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오는 그 고등어 케밥 거기도 오거든요. 이렇게 끌고 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고등어 케밥도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고등어 케밥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갔던 모다해변 파크 공원에 가서 그 돌판 이렇게 있는 그쪽에 거기서 저녁에 노을 싹 보면서 맥주 하나 싹 때리면 뒤질 것 같거든요. 거기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놀이공원, 그 공원도 추천드립니다. 놀이공원 시간이 된다면 거기서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되게 저렴하게 잘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다 해변 그쪽에 이제 수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여기로 띄워드릴 거고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서 수영도 한번 하시고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아마 이렇게 이스탄불 편으로 찾아뵙고요. 제가 여기서 14일을 있었는데 편집을 하고 여러가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냈고요. 숙소 비용은 평균적으로 16,000원 정도 1일 평균 비용이 들었고요. 제가 숙소를 잡는 방법은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편은 아마 이즈미르랑 뭐 데네질리, 아마 안탈리아까지 아마 이렇게 세 가지 편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탄불에서 쓴 돈은 14일 동안 제가 이스탄불에서 처음 여행을 도착하는 곳이라서 이 통신비는 뭐 첫날이라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었고요. 3개월 쓸 걸로 생각해서 비싼 걸로 했었고, 요리도 잠깐 뭐 이제 아시아 지구 가서 요리할 수 있게 그 마누 그쪽이 되게 좋아서 그쪽에서는 요리를 해 먹었었고, 형님과 함께 탈모 샴푸 샀었고, 트리트먼트, 전 머리가 길었으니까 트리트먼트를 샀었고, 또 카페에 갔었고, 술 먹었었고, 밥은 최대한 저는 저렴한 걸 먹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첫날에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형님을 사드렸는데 거의 5만원 돈이 나왔어. 2명이서 먹었는데 그거 어이씨 생각보다 빡센데? 막 이렇게 했죠 처음에. 근데 탁심이라서 비쌌던 거고, 탁심에서 잘 찾아보시면 싼 음식점이 있습니다. 둘이서 먹었는데 거의 5만원이면 한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돈이 어떻게 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죠? 하여튼 그러고 제가 여행하던 시기가 환율이 갑자기 점점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상승기에 있던 시기라서 환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39점 몇이었는데 갑자기 점점 40, 41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환전을 하는데 계속 손해를 보면서 원화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행의 비용이 조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아마 터키 이스탄불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더 슬기롭고 좋게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내가 말했지?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나 별거 없다. 안녕. 14일 동안 얼마를 썼냐면 63만원을 썼습니다. 숙소 비용으로 23만원 정도가 나갔죠. 1일 평균 비용 16,000원 정도 나갔었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2만원, 뭐 이제 지하철이랑 버스랑 이런 걸 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택시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걸어 댕겼고요. 제 든든한 다리로. 이게 배낭여행자의 맛이죠. 걸어다니는 워킹보이. 그리고 이제 식사제는 이제 아시아 지구에서 형과 함께 생활할 때 밥을 해 먹은 거고요. 밥 비용에는 16만원이 총 들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싸게 먹은 거죠.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술값으로는 10만원 3번 정도 먹었을 겁니다. 여기는 술값이 생각보다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배낭여행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노상을 까면 좀 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상을 까세요 여러분. 그 낭만이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나처럼 여행할 수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만 빡세게 일해서 공장에서 주구장창 일해서 주구장창 돈 모으면 그에서 여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